그 소위 이제 심층 학습이라고 하죠. 딥러닝이 이제 ICT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각광받음에 따라서 굉장히 억측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도 나오고요. 사실 미래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것이 뭐 딥러닝 때문에 가능할 거라다라고는 사실 저는 보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 섞인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제 정말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그런 현상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소위 범용 인공지능, 영어로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고 이제 줄여서 AGI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느 기관이나 어느 나라가 많이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자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알파고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연구소에 들어와서 가장 이제 처음에 좀 집중적으로 했던 일이 알파고 논문을 분석해가지고 좀 쉽게 전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나오신 알파고의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파고 5 이게 이제 2016년에 네이처 논문지에 실린 그 이제 버전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 그림이 알파고 5에 사용된 이제 인공신경망 즉 이제 심층 학습하기 위한 이제 그 바둑의 기보를 학습하기 위한 이제 합성곡 신경망의 구조가 되겠고요. 바둑판에 들어가면은 어디에 전문가들이 많이 착수를 했는지 이 바둑판이 이제 승리할 확률이 얼마인지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는 인공신경망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바둑 2단이 유럽 챔피언 판후이를 5대 0으로 승리를 했던 사실이 이제 논문에 실리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세돌 9단과 이제 4대 1로 승리를 하게 됐고요. 이제 여기서 특징적으로는 TPU라는 걸 활용했습니다. TPU는 TensorFlow Processing Unit이라고 이제 심층 학습에 최적화된 어떤 연산 처리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알파고 마스터가 되는데요. 이제 그 사실 이제 알고리즘에 어떤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온라인 바둑 그 사이트인 타이잼에서 60전 전승을 했고 이제 이 버전이 작년 5월에 있었던 커제 9단과의 대결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작년 10월달에 이제 알파고 제로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딥마인드가 또 논문을 하나 이제 네이처에 게재를 했는데요. 이제 인간의 기보 없이 스스로 학습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9단과 붙었던 게 굉장히 센세이션했기 때문에 알파고 제로라는 것도 사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서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알파고 제로는 데이터를 스스로 이제 생성을 하면서 이제 기보 없이 이제 규칙만으로 최정상 바둑 실력을 달성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알파고 판과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쉽게 그 풀어 쓴 보고서가 이제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 제로에서 사실 이게 끝나지 않고 알파 제로라는 걸로 이제 일반화가 됩니다. 알파 제로라는 거는 알파고 제로에서 취했던 그 스스로 대국하면서 그런 규칙 기반의 어떤 진화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체스나 장기에서 이제 시도를 해서 이제 최정상을 다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체스나 장기를 둔다고 해도 사실 재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스의 룰이 있고 장기의 룰이 있기 때문에 알파고 제로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보드 게임이라고 하는 바둑이나 혹은 뭐 체스 장기 이런 이제 영역이 달라지면은 사실 재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범용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 심지어는 이제 그 같은 보드 게임 안에서도 그 재학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심지어는 뭐 알파 제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그 사람의 음성은 또 인식을 못합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범용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심층학습에서는 뭐 레이 커즈와일도 그 말했듯이 이제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일반적인으로는 이제 그 사람 수준 혹은 사람을 뛰어넘는 이제 인공지능을 기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기계에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사람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감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거나 발견을 하고 나아가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범용 지능입니다.
그래서 범용 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이제 일반적인 지능적 행동을 이제 지칭하는 이제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뇌에서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제 이게 뭐 기억을 하고 추론을 하고 하는지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용 지능에 대해서도 가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이제 관점 보는 관점도 다양하지만 이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이제 범용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범용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가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제 벤 괴르첼이라는 그 박사 이분이 이제 범용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연구자인데 이제 코어 AGI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뭐 핵심 가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넓고 강한 범용성을 갖는 인공지능의 창조나 연구.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좁고 약한 범용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제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게 이 저자의 어떤 그 논문에 따르면은 이제 AGI를 연구하는 범용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가설이 맞다면은 범용 인공지능은 좁은 인공지능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실 이거 연구 주제로도 제가 이제 삼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디까지 왔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선별한 그런 인공지능 연구 과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윤리나 위험, 정책 관점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범용 인공지능 R&D를 이제 분석한 논문이 있어가지고 워킹 페이퍼가 있어서 이제 그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참고문이 크게 두 개입니다. 이제 벤 게르첼 박사가 AGI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걸로 검색해 보시면 이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이분이 굉장히 서베이를 이제 많이 하시고 이제 리뷰 페이퍼 같은 걸 많이 쓰셔가지고요. 이제 AGI가 궁금하시면은 이 논문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범용 인공지능 R&D를 이제 윤리나 위험, 이제 정책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한 이 보고서인데요. 이제 글로벌 카타스트로픽 리스크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다가올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그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지, 혹은 이제 그것을 이제 현존하고 있는 45개의 어떤 AGI R&D를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사실 그 위험 전문가라서요. 이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뭐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 뭐 말씀을 딱히 안 드려도 동감을 하실 텐데 뭐 구글이 AI first를 제창을 했지만 이제 사실 AGI first라는 최초의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어떤 국가나 기업은 사실 뭐 위너 테이크스 올, 그러니까 뭐 승자 독식으로 이제 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려고 좀 논문이나 이제 문헌 같은 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문사회적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제 과거 AI가 태동할 때부터 이러한 이제 뭐 인간 수준이나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그걸 제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뭐 사실 철학적인 논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악의적인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대부분의 AGI R&D가 공개 소프트웨어화 됐는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공개 소프트웨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왜냐면은 이게 조금 이제 굉장히 우수한 연구자가 악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뭐 나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혹은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오픈 퀘스천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군사적 수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이제 뭐 밀리터리 기관에서 이제 뭐 펀딩을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런 연구들은 이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뭐 독수리 의용제가 나서서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물음이 생기고요. 며칠 전에도 잘 아시다시피 4월 초에 이제 카이스트 보이콧 사건도 있었죠. 이제 결국에는 무기 체계, 그러니까 킬링 머신을 개발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잠재성이 강한 분야로 모두 인식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학자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뭐 사실 튜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 커피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커피 파는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테스트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을 인지를 하고 커피 콩이 어디 있는지 탐색을 하고 커피를 내리는 버튼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걸 탐색하는 것이 이제 커피 테스트고요. 세 가지는 사실 일반인도 못하는 뭐 그런 일들 중에도 하나인데 다 할 수 있지 못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인공지능이 얼마나 사람과 비슷하냐를 테스트하는 것 중에 뭐 로봇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테스트라고 그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대학 수업을 수강을 해가지고 뭐 졸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테스트하고 뭐 심지어는 과학적인 연구까지 스스로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관련 문헌을 습득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것까지 이런 게 가능하면은 범용 인공지능이냐 사실 그건 아니지만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분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범용지능을 제가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범용지능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건 범용지능은 이거다라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실용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기능적 측면을 이제 비교하는 접근이고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뭐 지능의 두 가지 해석, 개인의 다양성이나 개인 간 다양성을 통해서 뭐 인간의 지능을 8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구현해야지 범용 인공지능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접근도 있습니다. 인지 아키텍처, 코그니티브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범용 지능을 해석하는 거고 수학적 관점에서는 이게 뭐 범용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계산 자원이 필요한데 제한된 계산 자원으로는 뭐 상대적으로 우선 어떤 건 더 잘하고 어떤 건 더 못하는 이제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응주의 관점은 이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적응한다는 접근이고요.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벤 괴르첼 그 박사님의 어떤 그 논문에 실려 있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의 분류를 그 세스밤 아까 전에 리스크 관리하는 그분의 분류 방법은 지성주의와 인도주의 두 개로 나눕니다. 지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된 지식을 추구하고 이제 인공지능 학문의 본질적인 연구 주제, 안전에 대한 고려가 낮고 이제 사실 이게 학구적인 약간 주의죠. 그리고 인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이 두 가지가 뭐 떨어진다면 떨어지지만은 또 합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복합한 그런 내용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벤 괴르첼 박사님은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나눴는데요. 먼저 이제 심볼릭 AGI가 있습니다. 기호적 범용 인공지능 그리고 이머전티스트 AGI 창발적 범용 인공지능 이 두 가지 있고요. 마찬가지로 혼합한 형태도 있습니다. 기호적 범용 인공지능은 이제 룰 베이스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겪어왔던 그간의 인공지능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창발적 범용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의 뇌 구조에서 그 뇌 구조를 모사하는 거, 역공학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접근 방법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예시로는 계산뇌과학이라든지 아티피셜 라이프 하는 인공생명 그리고 로보틱스 등이 있습니다. 예, 기호적 범용 인공지능은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좀 가깝고요. 여기는 하드웨어도 이제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사실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어떤 이 범용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학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참고 문헌에서 정리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R&D 현황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45개의 주요 범용 인공지능 R&D 현황을 이제 도식화한 겁니다. 이제 공개된 정보만을 사용해서 이제 한 거고요. 폰트 크기는 이제 규모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오픈 소스, 이렇게 빨간색은 이제 오픈하지 않는 거, 옆에 이제 밀이라고 써 있는 거는 밀리터리 커넥션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국기들은 이제 국가가 있고, 국가는 총 6개 국가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갖고 있는 딥마인드나 오픈 AI,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 이제 이 정도를 좀 리뷰를 해볼까 했었는데, 이제 사실 너무 이렇게 좀 모호한 것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포함은 안 될지라도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그 범용 인공지능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벤 괴르첼 요 분의 어떤 분류로 해서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호적 범용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는 액트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아키텍처의 한 종류로 이제 사람의 인지 과정을 표현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이제 오픈 소스로 지금 버전이 7.5 정도까지 돼가지고 이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이제 하나로서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하노이 탑 문제, 문서나 단어의 기억, 언어 이해. 이제 하노이 탑 문제랑 문서의 단어의 기억이 이제 어쨌든 이건 기억이구나. 그 비행기 조정 이런 거 추론이 필요한 문제인데 영역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탑 문제만 풀면 탑 문제만 풀 줄 아는데 이제 범용 인공지능으로 갈수록 좀 더 다양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액트R의 특징적인 점은 하나는 그 인간에서 이제 행동하는 어떤 실험적인 데이터, 그 fMRI 정보를 이제 데모금을 시켜가지고 모델을 이제 좀 튜닝한다, 이제 그런 접근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싸이라는 건데요. 198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영상에는 1981년부터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수백만 가지의 사람의 일반 상식을 지식 베이스로 구축했다는 겁니다. 이제 일부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게 리서치 싸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Today, we have access to unprecedented amounts of data. 그러니까 뭐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그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How do we understand data and translate it into meaningful action? These are precisely the questions we started asking 30 years ago. In 1981, a small group of computer scientists started working toward a shared vision of building an intelligent system that could use real-world knowledge to understand the data it was interpreting. After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nd millions of PhD hours, that vision is fully realized. Meet Psych. Psych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for 왓슨처럼 이제 enterprise. 다양한 문제를 사회 문제, 다양한 이제 현안 문제를 이제 좀 풀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 굉장히 많은 이제 일반 상식을 어떤 논리지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창발적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는 기호적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HTM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뇌의 그 심피질 부위에 이제 그 동작 방식을 이해를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주요 적용 분야는 이렇게 개인별 에너지 소비 예측, 특히 이제 오작동 예측에 굉장히 특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At Numenta, we are 운영을 하고 tackling one of the most 있어가지고요. important scientific problems of all time, figuring out how the brain works. This fascinating organ has incredible functionality. It makes predictions, models objects, and generates behavior. It's what allows a toddler to explore its world by crawling across a room or learn how to open a door. It's what enables you to learn something by touching it with one hand and recognize it with the other. It's why you can only interpret this image as a 3D staircase, even though it's merely a group of two-dimensional lines. Your brain is what makes you, you. But how does it work? Inside a part of your brain called the 뇌 neocortex, are about 구조적인 200,000 그런 cortical 특징을 complexes. 활용을 This is 해가지고 friends. 인공지능을 구현하겠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뇌 이제 그 심피질 부분에 이제 한 컬럼에 대해서 이제 이런 레이어 구조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유사하게 이제 그 블루브레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 뇌를 구현하겠다.
네, 그 내용이고요. 지금 그 로장 공대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뭐 내용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볼만한데 정보 전달의 내용이 없어서 좀 빠르게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아이커브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어린이 수준의 지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어가기, 뭐 3차원 미로찾기, 화살 쏘기, 뭐 안면 감정 표현, 힘제어, 혹은 뭐 이제 이것도 오픈 소스 플랫폼화 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오픈돼서 이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로봇도 오픈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도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이 이제 1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을 든다든지 기어간다든지 물건 들고 물건 옮기라 그러는 이제 명령을 하면 옮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세 잡고 근육 잡고 그다음에 3D 미로 찾기 이제 이런 거 공이 여기에 시작인데 이제 끝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을 떨어뜨렸을 때 자세를 이제 유지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결론을 짓자면은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는 뭐 정체가 뭐냐 뭐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구체까지 정확한 정의는 없고요. 이제 R&D를 통해 정립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주제들을 이제 좀 사례별로 좀 살펴보면서 드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도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실상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는 것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아직 출현은 이제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뭐 잠재력이 높다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뭐 대비하는 노력으로 저부터는 약간 이제 이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또 이제 대중에게 좀 쉽게 알려주고 나아가서 이제 이런 것들의 속성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정부가 어떻게 도전적인 영역의 R&D를 수행할 때 어떤 영역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할 예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